싶습니다. 자, 오늘 그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군데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지금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산회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아웃 이런 피켓을 붙이고 있고요.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피켓 항의하면서 산회 선언하고 그 퇴장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사실상 시작도 못하고 산회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금 난리인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지금 15분 만에 정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선서 먼저 하라는 것과 의사진행 발언이 먼저다. 이제 그 논란을 좀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가 슈퍼 위크다.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네 군데에 그래서 겸임상임위 하시는 분들은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바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그 문제로 지적하는 3명의 후보자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일단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 3명에 대해서는 이제 동네 곳곳마다 현수막을 붙이고 반대 의견인데 하나하나 좀 나눠봅시다. 일단 강선우 의원의 경우는 강선우 후보자는 일종의 이제 갑질 의혹인데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접근법은 민주당이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 보좌진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라거나 고소 고발하겠다. 물론 이제 강선우 의원실에서는 그 해당 보도 내용이 이제 뭐 사실과 좀 다르다라고 해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사안이 좀 커지게 된 데는 이른바 이제 거짓 해명 논란까지 좀 더해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히 이를테면 뭐 2030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좀 민감해하는 이슈이고 명징하게 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보면 TF팀을 꾸렸고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도 있었지만 사회 여론도 보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국민 이기는 정부는 없어서 저는 강선우 의원이 잘 해명하기를 바라고 또 그 의원실에서 조목조목 이를테면 면직 처리됐던 보좌진이 너무 많다라는 건 이게 겹치기 한 부분이 있고 승진한 사람까지 다 카운트가 되는 거라서 통상 30명 미치라서 크게 이례적인 수치가 아니다. 뭐 이런 부분도 그럼 다른 의원실과 좀 맞춰보고 그리고 뭐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에서는 좀 과장됐다라고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를 좀 소상히 설명드려야 되는 책무가 강선우 후보자한테 있고 그 책무에 대해서 판단할 또 책임이 이재명 정부한테 있다. 그리고 뭐 이진숙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속개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선우, 이진숙, 권오울, 조현, 정동영을 무자격 5적으로 규정을 하고 임명 철회하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사실 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공직을 맡는 데의 적격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위도 제한이 없고 또 굉장히 그 수위 자체는 무슨 수사하듯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적 영역에서의 어떤 권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떤 리더십 또 어떤 비전과 정책 또 대한민국의 현재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보여주는 지금 일관된 전략이라는 것이 그냥 발목 부러뜨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마지막 발악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금 국회를 이런 식으로 뭉개버리는 이런 버르장머리를 저는 확실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청문회가 무산이 되고 그냥 국무위원들이 그냥 임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저 국무위원들에 대한 검증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국가적인 참 손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진수 그 교육부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명이 되면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령이 쓰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논문에 대해 가지고 표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제자들의 논문을 갖다가 좀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 또 그 자녀에 대해서도 유학을 보내면서도 위법 사실이 일단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게 예민한 문제고 교육부에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장관의 령을 받아서 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부적격 인사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소위 이것도 좀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나 이 갑질 논란이라는 것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청문회가 너무 중요한 거고 강선우 후보자 본인의 해명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여론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 자체를 지금 국민의힘이 스스로 봉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건 국민들의 지탄을 국민의힘이 이거는 오히려 더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석 후보자의 문제 또 강선우 후보자는 따져볼 부분이 있는 문제 이 부분을 좀 구별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5명을 상대로 무자격 오적이다. 근데 원래 뭐 정은경 본부장, 정은경 그렇죠.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각을 세우다가 정은경 후보자는 본인들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논쟁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뺀 것 같아요. 빼고 강선우, 이진숙, 권오을, 조현, 정동영 이렇게 5명을 정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 저도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얘 해명이 되는 부분은 납득할 수 있지만 납득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끝까지 그냥 무조건 감싸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그 민주당 텔레그램으로 막 소통하지 않습니까? 어제 밤늦게까지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세게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것 같더라. 근데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그냥 무조건 막 감싸기로 하는 것. 윤석열 사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이제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싸게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냐. 거기에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과 생각들을 민주당 안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납득 타당하게 해명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해명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국민의힘에 한마디 더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자기들이 야당이잖아요. 그럼 야당이면 지금 청문회는 본인들의 무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무대의 막을 스스로 닫아버려요? 전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네. 마치 박수영 의원이 그 권한대행 한덕수 대행인가요? 그때 뭐 법 지키지 말라는 단식을 했어요. 이것도 전 세계에서 이런 단식은 없거든요. 보통은 법을 지켜달라고 단식을 하지 네. 법 지키지 말라는 단식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의힘이 뭔가 이거는 나사가 풀리다 못해 나사가 빠진 것 같은 게 아니, 청문회는 본인들의 장이고 지금 여론 없이 무슨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얻을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깽판만 나가지고 가보겠다는 전략 같은데 이거는요 100%가 아니라 1000% 실패하는 전략이다. 본인들의 무대를 스스로 막을 내리는 이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인사청문회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되니까 오늘 진행되는 것 그리고 또 내일 오전에 오늘 진행되는 것 종합해서 이렇게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바쁜 주가 될 것 같다. 그동안은 특검 때문에 사회부가 바쁜데 오늘부터는 아마 정치부가 엄청 바쁜 날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마지막에 국토부 장관의 김윤덕 전 사무총장, 민주당 사무총장이죠. 현직 국회의원을 국토부 장관에 그리고 문화체육부 관광 후보자에는 최휘영 놀 유니버스 대표이사 이분도 기자 출신이네요. 그래서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장관급 인선 그리고 이제 어제 차관급 인선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눈에 띄는 인사 있었습니까? 전 병무총장이 여성분이 되셨다는 게 예. 처음이었다고 사상 하더라고요. 네. 사상 처음. 예. 예, 우리나라 역사상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군이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망가지고 너무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상처를 받고 정말 근데 군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이런 인사로 또 여성도 군에서 열심히 복무하면 내가 이제 차관도 되고 뭐 여러 이제 정무직과 관련해서 갈 수 있다 기회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되게 다중포석이 있는 인사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병무청장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인을 왜 이렇게 많이 기용하냐에 대해서도 뭐 약간 비판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 자체가 저는 비판받을 지점이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부처의 공무원분들 만나거나 하면 이제 학자나 완전 뭐 그런 분보다는 그래도 대통령과 소통하고 결을 맞춰왔고 이제 직접 대화가 가능한 정치인을 좀 선호하는 게 부처 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알력관계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인수위 없이 됐다라는 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네. 합리적이고 다중포석이 있고 인사에 있어서도 여러 공무원 사회에 긍정적 신호를 주는 인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